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을 부산에서 내디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 정책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해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장은 부산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1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실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산이 그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의 새로운 동력으로 모색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인 뒷받침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사직야구장 재건축,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담보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센텀 2 도심융합특구 사업 역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이후 동네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한 뒤 시장 내 한 식당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향 부산에서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넋기린 마당에 참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성장 양극화에 국민은 고통받고 한반도 평화도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창당 이유입니다. 조 전 장관입니다.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조 전 장관이 오늘 부산을 찾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고향에서 출마를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창당을 선언한 시점에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건 이르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나 협력은 필요하지만 통합비례정당 등 구체적인 연대 방법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민주공원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들어 파이팅을 외치거나 꽃다발을 전달했고 조 전 장관도 손을 흔들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화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통해 향후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설 연휴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에서 또다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노후 전동차를 모두 교체하려면 앞으로 3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설 다음 날인 11일 저녁 8시 2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에서 서면역으로 출발하려던 열차가 멈춰섭니다. 출력 저하 신호가 감지돼 열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멈춘 겁니다. 기관사는 비상운전 모드로 전환해 서면역까지 천천히 열차를 몰고 갔지만 또다시 출력 저하가 나타났고 결국 승객을 모두 하차시켰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입니다. 동력 저하고 이렇게 그런 게 좀 현시가 돼가 서면역에서도 또 보기 좋지가 안 돼서 하차를 다 시키고 회수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승객을 하차하고 해줘.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9분가량 지연됐고 승객 30여 명은 환불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신평 기지창으로 열차를 옮겨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이상이 생긴 열차는 지난 1988년 도입해 올해 말 교체할 예정인 노후 차량입니다.
지난해 동대신역에서 탈선했다가 신평역에서 완전히 멈춘 열차도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노후 열차가 자갈치역에서 토성역으로 가다가 멈춰서는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1호선 열차 408칸 가운데 272칸이 노후 전동차입니다. 2025년까지 200칸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2026년에 바꿀 계획이라 노후 전동차를 모두 교체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존치를 위한 분리매각 촉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의회는 내일 산업은행에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청과 관련한 답변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 추진협은 100만 서명운동, 릴레이기구, 주요 정당의 4월 총선 공약 채택 건의 등 전방위적 공약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부산수영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지난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동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을 요청하자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고 오는 5월까지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도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강서구도 평일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부산에서도 대형마트 평일 휴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해운대 일대에서 환차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달러 환차익으로 일주일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모두 19명으로부터 47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신뢰를 위한 미끼에 불과했고 금액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집까지 찾아가 보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보복 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함께 술을 마시던 전 여자친구가 귀가하려 하자 뒤쫓아가 마구 폭행했고 석방된 뒤 곧바로 여성 집에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로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3.9도, 습도는 6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